부하는 옹주 북지군 2학년 출신으로 부계자의 후손인데, 부계자는 한나라 8대 황제인 소제 시절 친흉노 정책을 펼친 누란의 왕을 암살한 인물로 기원전 사람입니다. 그리고 백부인 부소는 황초 연간에 시중 상서에 임명되었는데, 그는 유표의 뒤를 이은 차남 유종을 설득해 조조에게 항복하도록 만든 인물이었습니다. 부자에 따르면 부하의 조부인 부예는 대군 태수였고 부친인 부충은 황문신랑이었다고 하니 부하는 명문가 출신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 부하는 능력도 갖추고 있었기에 약관의 나이에 유명해졌으며, 이에 사공 진군이 직접 그를 발탁해 사공년으로 임명했습니다. 부자에 따르면 당시 하한은 걸출한 말재주로 귀척들 사이에서 명성이 있었고, 등량은 이를 막힘없이 잘 처리하고 당파를 모아 민중에게 명성을 팔았으며, 하우여는 지위가 높은 신하의 자제로 어렸을 때부터 중한 명성이 있어 우두머리로 여겨졌는데, 이들 모두가 부하와 교제하길 청했으나 부하는 이들의 청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하의 친구인 순찬이 이를 괴이하게 여기며 부하에게, 하우태천은 한 시대에 뛰어난 인물로 그가 허심탄회하게 그대와 교제를 하려 하는데, 만약 받아들이면 곧바로 그와 우호적인 사이가 될 것이나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곧바로 그에게 원한을 살 것이요, 게다가 유능한 두 사람이 화목하지 아니하면 이는 국가의 이득에도 어긋나니 이것이 인상여가 연파에게 양보를 한 이유요 라고 조언합니다. 하지만 부하는 반박하며, 태천은 뜻이 그의 기량보다 크고 능력은 허명과 합해진 것으로 실제로는 재능이 없어 하평숙은 시모남을 말하지만 체면을 차리려 하고 말솜씨는 좋으나 진심이 없으니 이른바 말 잘하는 입으로 나라를 뒤집는 사람인 것이요, 등현무는 하는 것은 있으나 끝을 맺지 못하고 겉으로는 명예와 이익을 추구하지만 속으로는 자제력이 없는 데다가 자신과 비슷한 사람을 귀중히 여기고 다른 사람을 미워하며, 말을 많이 하면서 자신보다 앞선 사람을 시기하니 말을 많이 하면 많은 틈이 생기고 앞선 자를 시기하면 친한 사람이 없게 되는 것이요, 내가 이 세 사람을 보니 모두 도덕과 의리를 그르칠 것이요, 따라서 멀리하더라도 오히려 화가 미칠까 두려운데 하물며 친하게 지내겠소 라고 대답합니다. 정시 초에 황제가 직접 부하를 상소랑으로 임명했고, 그는 곧 황문신랑으로 승진합니다. 그리고 당시 조상이 정권을 장악한 다음 하한을 이부상소로 임명해 그에게 인사권을 맡기자, 부하는 조상의 아우인 조희를 찾아가 하평숙은 겉으로는 조용하지만 속으로는 교활한 수단을 쓰고 이득을 보는 것을 좋아하며 근본에 힘쓸 생각이 없습니다. 나는 하한이 필시 먼저 그대 형제들을 현혹시켜서 어진 사람들이 장차 조정에서 멀어지고 조정이 황폐해질 것이 두렵습니다 라고 조언을 합니다. 하지만 부하의 조언은 조상 일파가 득세하던 시절이라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오히려 부하가 한 말이 하한 등의 귀에 들어가게 되었기에 결국 부하는 사소한 일로 꼬투리를 잡혀 면직됩니다. 게다가 하한 등은 부하를 면직시키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그를 죽이려 했으나 순욱의 6번째 아들인 순이가 나서서 부하를 옹호해줬기에 부하는 목숨을 부지할 수 있었습니다. 고평릉의 난으로 조상과 그 일파가 몰락하고 사마의를 위시한 사마씨가 정권을 잡았는데, 부하는 조상 일파와 대척점에 있었던 인물이었기에 당연히 사마씨의 중용을 받아 하남윤의 자리에 오릅니다. 부자에 따르면 하남윤은 안으로는 황제가 있는 도성을 관장하고 밖으로는 도성의 외곽 지역을 거느렸기에 하남윤이라는 직책은 옛 도성 밖의 지역의 관리도 겸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의 백성들은 풍속이 다름에도 섞여서 살았고 대오족, 상인, 호맥도 많이 있었으며 천하 사방에서 이득을 취하기 위해 몰려왔기에 범죄자들이 생겨났습니다. 그런데 이전에 하남윤이었던 사마지는 그곳의 법도를 일으킬 때 심히 간략하게 했고, 그 다음 하남윤이었던 유종은 법도의 조항을 한데 모아서 매우 빽빽하게 적용했으며, 이후 하남윤이 된 조상 일파 중 한 명이었던 이승은 늘 적용되던 법을 훼손했습니다. 그래서 부하는 사마씨의 법도를 세우고 유씨가 만든 빽빽한 법조항들을 줄인 다음 이씨가 훼손한 것들을 점차 개선하였으니, 한마디로 그는 이전 하남윤들의 장점은 흡수하고 단점은 버리는 통치를 선보였습니다.
또한 하남의 풍속과 당파는 오관영과 공저의 관직에 종사하며 관리를 선발하는 직무를 주관할 때 모두 하남 출신들만 임용하고 다른 지역 출신은 임용하지 않았기에 부하는 그 폐단을 없애기 위해 직접 각 지역의 훌륭한 사람들을 청구하여 대신 임용하였습니다. 부하는 하남윤의 지위에 있으면서 도덕으로 교화하는 것을 다스림의 근본으로 삼았으나 그럼에도 법을 지키는 것을 견제하고 소홀히 하지 않았으며 소송 사건을 담당할 때도 공명정대하였으니 그 결과가 사실에 부합했습니다. 이처럼 부하가 쌓아놓은 치적 덕분에 관리와 백성들은 그 이후에도 오랫동안 편안하게 지냈으나 부하가 하남윤에 재직하던 당시에는 그의 활약이 세상에 크게 드러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사마표의 전략에 따르면 가평 4년 4월 송건이 죽자 정남대장군 왕창, 정동장군 호준, 진남장군 관구검 등이 표를 올려 오를 정벌하길 청했는데 3명의 헌책이 모두 달랐습니다. 그래서 조정에서는 조서를 내려 부하에게 의견을 물었고 이에 부하는 의논하는 자들 중 어떤 이는 배를 띄워 즉시 건너가 강표에서 횡행하려 하고 어떤 이는 네 갈래 길로 나란히 진격해 적의 속루를 공격하려 하고 어떤 이는 국경에서 대규모로 둔전을 하고 기회를 엿보다가 움직이자고 했는데 진실로 이 모든 계책들은 적을 취하기 위해 항상 쓰고 있던 것입니다. 생각컨대 군대를 진격시켜 대규모로 둔전을 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확실한 방법입니다. 그리고 병사들을 출진시켜 백성들의 모범이 되도록 하여 노략질을 하지 않는다면 하는 일 없이 밥만 먹어도 곡식이 쌓일 것이고 그러면 식량을 운반하는 병사들도 번거롭지 않을 것이며 기회를 틈타 적을 불시에 공격함에 있어서도 인력과 재정의 낭비가 없을 것이니 이것이 군대가 급히 해야 할 일인 것입니다. 옛날에 본캐가 10만의 군대를 원하며 흉노의 영토를 횡행하려 했으나 개표가 면전에서 그의 주장의 결점을 몹시 꾸짖었습니다. 오늘날 장강을 넘어가 노정에 진입하려는 것 또한 과거의 일에서 깨달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을 밝히고 병사를 훈련시키는 것만 못하니 전승을 거둘 수 있는 단계에서 계책을 시행하는 것과 적의 타고남은 불기운마저 저지하는 영구적인 계획을 정돈하는 것이야말로 곧 필연적인 책략인 것입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당시 위나라에서는 사마이가 죽고 그의 장남인 사마사가 정권을 쥐고 있었는데 때마침 제갈각이 동궁에 큰 제방을 만들어 도발을 했기 때문에 결국 사마사는 부하의 조언을 따르지 않고 제갈탄, 호준 등에게 명을 내려 오를 정벌하도록 합니다. 하지만 오를 정벌하러 간 위나라 군대는 제갈각이 지휘하는 오나라 군대에게 대패하여 수많은 장수들과 수만 명의 병사들이 전사하는 대참사가 벌어집니다. 대승을 거둔 제갈각은 그 승세를 타고 목소리를 높이며 청주와 서주로 진격할 거라고 했기에 조정에서는 장차 이를 대비하려 합니다. 그러나 부하는 회수와 바다는 적이 가볍게 다닐 수 있는 길이 아니며 또 옛날에 송건이 병사를 보내 바다로 들어왔다가 표류하고 침몰하여 살아남은 사람이 거의 없었으니 어찌 제갈각이 근본에 마음을 기울이고 근본을 다할 것이며 아주 넓고 큰 물의 흐름에 목숨을 맡겨 헛되이 패망하기를 구하겠습니까? 아마 제갈각은 별 볼 일 없는 장수에 불과한 평소 수군에 익숙한 하급 무관을 보내 바다를 건너 회수를 거슬러 올라가도록 해 청주와 서주에서 움직임을 드러낼 것이며 제갈각은 몸소 병사를 거느리고 회남으로 향해 올 뿐일 것입니다. 라고 주장합니다. 이후 실제로 제갈각은 합비신성을 공격했는데 이기지 못하고 큰 피해만 입은 채 돌아갔고 이때를 기점으로 제갈각은 몰락하게 됩니다. 정원 2년 2월 관구검과 문음이 난을 일으킨 뒤 직접 6만의 군대를 거느리고 회수를 건너 서쪽으로 진격해옵니다. 이에 사마사는 공경 대신들과 이를 정벌할 계책을 논의했는데 조정의 중론은 여러 장수들을 파견해 공격하자는 것이었으나 오직 부하, 왕숙, 종회만이 사마사가 직접 가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한진 춘추에 따르면 당시 사마사는 눈에 혹을 갓 절개한 상태라 상처가 심각했기에 직접 나서지 않으려 했으나 부하가 사마사에게 회와 초의 병사들은 강하고 관구검 등은 그 힘을 자부하며 멀리서 싸우러 왔으니
그 선봉을 막는 것은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여러 장수들이 싸운다면 승패가 나올 것인데 전체적인 국면에서 본다면 단 한 번의 실책만으로도 공의 공업은 무너질 것입니다. 라고 조언하자 사마사는 갑자기 벌떡 일어나며 나는 질병을 무릅쓰고 수레에 올라 동쪽으로 갈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하여 결국 사마사는 직접 군을 이끌고 진격하여 광구검과 문음의 군대를 격파했는데 이때 부하도 사마사를 따라갔다고 하며 부하의 계책으로 적을 격파했다고 합니다. 이처럼 사마사는 반란을 진압하는 데는 성공했지만 병세가 매우 위독해져 허창에 머무르게 되었고 동생인 사마소가 형인 사마사의 병세를 살피기 위해 낙양에서 허창으로 왔으나 얼마 지나지 않아 사마사는 눈을 감습니다. 당시 위나라의 황제였던 조모는 사마사가 죽은 틈을 타 사마씨에게 빼앗긴 권력을 되찾아오기 위해 사마소에게는 허창에 남아 그곳을 지키도록 하고 상서 부하가 직접 육군을 인솔해 수도로 돌아오라고 명하였으나 사마소는 부하와 종회의 계책을 써서 천자인 조모의 명을 무시하고 직접 군을 인솔해 수도로 돌아왔기에 조모는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못하고 사마소가 정권을 휘두르는 것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후 부하는 얼마 지나지 않아 47살의 나이에 눈을 감았으니 그는 사마사와 같은 해에 죽은 것입니다. 그리고 사마서는 부하의 공을 기려 그를 태상으로 추종하고 원우라는 시호를 내립니다. 위진세어에 따르면 사마사는 자신의 병이 심해지자 유비가 제갈량에게 그랬듯이 부하에게 자신의 권력을 넘기려 했으나 부하가 감히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부하는 사마사가 죽자 사마사가 죽은 것을 숨긴 채 사마사의 명으로 사마소를 허창으로 부른 다음 사마소가 사마사의 군대를 거느릴 수 있게 해줬습니다. 하지만 이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이므로 사마사가 그만큼 부하를 매우 신뢰했기에 생겨난 부풀려진 일화라고 여기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부자에 따르면 부하는 사예의 교위 종회보다 나이가 매우 많았으나 밝은 지혜로서 종회와 친구로 지냈습니다. 위진 시대에는 현악이 유행하여 재성이라는 말이 광범위하게 사용되었기 때문에 부하는 항상 재성이 서로 같지 않음을 논했다고 하며 이에 종회는 부하가 한 말을 모아서 또 논하였습니다. 종회가 부하와 함께 여러 계책을 내어 공을 세운 뒤 점차 교만하고 오만한 모습을 보이자 부하는 종회에게 주의를 주며 그대의 뜻이 크다고는 하나 공업을 세우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니 어찌 신중하지 않을 수 있겠소 라고 조언을 했습니다. 부자에 따르면 부하는 이풍과 같은 마을에 있었는데 이풍은 어려서부터 이름이 세상에 드러났고 젊었을 때부터 높은 관직을 역임하여 나라 안팎에서는 그를 칭송했지만 부하는 이풍과 사이가 좋지 않았습니다. 또한 일찍이 부하는 자신과 뜻이 같은 사람에게 이풍은 농간을 부리고 의심이 많으며 과실이 적은 것을 자랑하고 권세와 이익에 눈이 어두우니 만약 평범하고 보잘것없는 지위를 맡는 것은 가능하나 가장 기밀한 일을 직접 맡게 된다면 정체가 명백히 드러나 필시 죽게 될 것이다 라고 비난했는데 이후 이풍은 중서령에 임명된 뒤 하우연 등과 함께 반란을 꾀하다가 사마사에게 죽임을 당해 부하의 말처럼 됩니다. 그런데 웃긴 점은 이와 같이 부하는 훗날 화를 입을 것 같은 인물들과 거리를 두는 통찰력을 보여주지만 배성진은 부하가 더 큰 반란을 일으키는 종회와 친하게 지낸 것을 문제 삼아 그를 비판했습니다. 부하가 죽은 뒤 그의 막내 아들인 부지가 후사를 이었는데 진제 공찬에 따르면 부지는 진나라 영가 영간에 관직이 사공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이상 삼국지 인물열전 부하편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휴머님들께 감사드립니다.